남편이 떠난 뒤 영순 씨는 수첩 속에서 낯선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번호, 밑줄 그어진 안내지, 그리고 알 수 없는 단어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면 남편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 영순 씨는 남편의 편지 속 거짓말과 사진 속 숨겨진 고백들, 그리고 수첩에 적힌 K와 약속이라는 의문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의심이 깊어져만 갔어요. 밤 11시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잠들었고 영순 씨만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이 시간이면 남편도 늘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 탁자에는 남편이 쓰던 물건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낡은 수첩과 아이들이 아빠 전용이라고 써놓은 머그컵. 영순 씨는 그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거실의 스탠드 불빛이 종이 위로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아이들 방에서는 잔잔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쳐가며 표시해둔 번호였거든요. 영순 씨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화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다가 사라졌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첫 번째 숫자를 누를 때부터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마지막 숫자까지 누르고 나서 잠시 숨을 멈췄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 후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음색이었거든요. 남편이 예전에 누군가와 통화할 때 들었던 그런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영순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영순 씨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실수로 걸었나 봐요. 죄송해요. 잠시 침묵이 흘렸다가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순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순 씨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미안하다는 말이 다시 귓가에 스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반복했던 그 말이 메아리처럼 겹쳐 들려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표시해둔 번호, K와 약속이라는 수첩 속 기록, 그리고 방금 들었던 그 목소리. 정말 단순한 착각일까요? 영순 씨는 남편의 머그컵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무슨 말을 하려던 거였나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실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창밖의 어둠이 더욱 짙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전하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남편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영순 씨는 머그컵을 가슴에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남겨놓은 그 작은 흔적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 시간이 영순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상대방의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그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영순 씨는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이 번호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영순 씨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과 오늘 들었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순 씨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통화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영순 씨는 남편이 늘 앉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그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기로 했거든요. 검색창에 번호를 입력하니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영순 씨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요. 남편이 아픈 곳이 있었다면 왜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석 달 전쯤 남편이 요즘 어깨가 좀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파스 좀 붙여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라고 대답했었어요. 한 달 전에는 밤에 잠이 잘 안 온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때도 남편은 괜찮아라며 웃어넘겼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말들이 혹시 도움 요청이었을까 싶더군요. 오후에 영순 씨는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1층 로비는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 공기와 함께 사람들이 들어왔고 휠체어 바퀴 소리가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병원 특유의 하얀 조명이 차갑게 내려왔어요. 남편도 이 로비를 지나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영순 씨는 각 층을 천천히 올라가며 살펴보았어요. 2층 복도에 앉아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곤한 표정을 한 중년 남성들이 여럿 앉아 있었거든요. 한 분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고 다른 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남편도 저런 표정으로 여기 앉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순 씨는 접수대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태호라는 환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가족입니다. 접수대 직원은 컴퓨터 키보드를 치며 잠깐 확인해 보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환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가족분이라도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규정상 당연한 일이었지만 아쉬웠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복도가 더 조용했고 발소리도 다른 층보다 작게 들렸거든요. 대기실 의자들이 다른 층보다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정신의학과 앞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담 예약은 사전 연락 후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순 씨는 그 문구를 읽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복도 끝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눈이 조금 빨간 걸 보니 상담을 받고 나온 것 같았어요. 그 여성의 뒷모습을 보며 영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혹시 저런 상태로 이곳을 나섰을까요? 그때 마음속에서 자책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어깨 아프다고 잠 못 온다고 했을 때 왜 더 깊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괜찮다는 말을 그냥 믿어버렸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서 병원을 나서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환자분 찾으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아, 요즘은 그렇지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 때문에 자주 와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중년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던데 가족한테는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오시는 분들이요. 영순 씨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남편도 그런 경우였을까요? 혼자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 병원을 찾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족에게는 끝까지 숨겼던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순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그 여성의 목소리가 혹시 병원 관계자였을까요? 상담사이거나 간호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수첩에 적힌 K와 약속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K가 상담사의 이니셜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며 영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마음이 아파서 병원을 다녔다면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내인 자신이 남편에게 짐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거실로 들어서니 남편의 자리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혼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가족들 앞에서 웃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순 씨는 소파에 앉아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병원 정신의학과 상담실, 그리고 어젯밤 전화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남편의 마음속 깊은 아픔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며칠 후 영순 씨는 남편의 소지품을 받으러 회사에 갔습니다. 12년 동안 남편이 다녔던 그 사무실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전화기 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가 여전히 분주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자리만 텅 비어 있었어요.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과 같은 팀이었던 박 차장님이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떠셨나요? 영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차장님은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동료들의 낮은 대화 소리와 서류 넘기는 바스락거림 사이로 그의 말이 들려왔어요. 글쎄요. 한두 달 전부터는 좀 조용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만큼 농담도 안 하시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계시고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셨거든요. 말하면서 박 차장님의 시선이 살짝 바닥으로 향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조금 이상하셨어요. 박 차장님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분위기를 띄우시던 분이었는데 최근에는 휴대폰을 자주 보시거나 먼저 자리를 뜨시곤 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도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니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더 밝게 웃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는데 남편의 책상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종이 상자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평소 남편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다른 만년필, 작은 메모장, 명함집, 그리고 몇 장의 회사 안내지가 보였습니다. 그 만년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결혼 5주년 때 영순 씨가 선물한 것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에 사인할 때 쓰세요라며 건네준 그 만년필. 펜촉이 달아있는 걸 보니 남편이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손에 쥐어보니 남편의 손때가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 펜으로 남편이 마지막에 무엇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남기고 싶었던 편지를 쓰려다가 못 쓴 건 아닐까요? 그 중에서 회사 안내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안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안내지를 펼쳐보니 건강검진, 휴가제도 안내가 있었고 마지막 부분에는 직원 상담 프로그램 안내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연필로 작은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직원 및 가족 심리 상담 서비스. 전문 상담사가 개인 사정부터 가정 문제까지 비밀 보장하에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문구 아래 말이에요. 영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상담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다는 건가요? 안내지에는 접힌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고 자주 들여다봤던 것 같았어요. 박 차장님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 그거 몇 달 전에 배포된 거네요. 태호 형이 그때 꽤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가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요즘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라면서 말이에요. 정말요? 영순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박 차장님이 다시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게 요즘 직장인들 스트레스가 많지 않냐, 가정에서도 힘든 일들이 많고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대화인 줄 알았는데 영순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정작 아내인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상자를 정리하며 영순 씨는 남편의 작은 메모장도 펼쳐보았습니다. 회의 내용, 업무 일정이 빽빽히 적혀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개인적인 메모들도 보였어요. 마음이 무겁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런 글귀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도 평소보다 흐릿하고 힘없어 보였어요. 영순 씨가 그 글귀들을 읽으며 눈물이 번져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혼자 아파하고 있었다니. 박 차장이 영순 씨의 떨리는 어깨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호 형이 많이 힘들어 하셨나 봐요. 저희도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워낙 혼자 끙끙대시는 스타일이라. 그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원래 내색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독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전화 받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일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이곳에 없었어요. 상자를 들고 회사를 나서면서 영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도 평소와 달랐고 상담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메모장에 적힌 그 힘없는 글귀들. 모든 것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영순 씨는 복리후생 안내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안내 옆에는 작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혹시 이 번호가 남편 수첩에 적힌 그 번호와 같을까요? 1층 로비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번호가 달랐어요. 하지만 영순 씨는 느꼈습니다. 남편이 이런 상담을 알아보고 있었고 실제로 어딘가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다고 말이에요. 회사를 나서며 영순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흔적들이 오히려 더 큰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전하지 못한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안내지를 다시 보니 뒷면에 지역 협력 업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모니 카페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 작은 카페였거든요. 영순 씨는 남편이 그곳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받은 안내지를 보고 그 카페를 찾아갔던 건 아닐까요? 오후 늦은 시간 영순 씨는 하모니 카페를 찾아갔어요. 주택가 골목 사이에 자리한 카페는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잔잔한 재즈 음악과 원두 볶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며 금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창가에는 2인용 나무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오래된 의자들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대로 보이는 여자 바리스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앞치마에는 원두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어요. 영순 씨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분 본 적 있나요? 바리스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잠깐 생각했어요. 아, 맞아요. 가끔 오셨어요. 그녀가 창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앉으시는 걸 몇 번 본 것 같아요. 영순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보셨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몇 번 오셨던 것 같아요. 늘 조용히 앉아 계셔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영순 씨는 남편이 앉았다는 창가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테이블에는 커피잔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보니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벤치에 앉은 할머니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평온한 오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2달 전쯤 남편이 산책하고 올게라며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1시간쯤 후에 돌아왔는데 그때 옷에서 커피 냄새가 살짝 났던 기억이 나요. 혹시 그날 남편은 이곳에 앉아 있었던 걸까요? 그 순간의 기억이 지금 이 자리와 겹쳐졌습니다. 바리스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분 어디 가신 건가요? 요즘 안 보이셔서요. 영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바리스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기억나는 게 있나요? 바리스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으시곤 했어요. 목소리를 낮추시면서 뭔가 조심스러워 보이셨던 것 같아요. 영순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를 했다는 건가요? 영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그런지 직장인들이 하나둘 공원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남은 스크래치에 손가락이 닿자 남편도 여기에 앉아 같은 습관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K와 약속이라고 적힌 부분을 보니 혹시 이 카페에서의 약속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K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순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니. 왜 집에서는 그런 마음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카페를 나서며 영순 씨는 마지막으로 창가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손님이 앉아 있었지만 석양빛 속에서 빈 의자가 하나 보이는 듯 했어요. 마치 남편의 흔적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사이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남편의 이런 마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요. 카페에서 들었던 바리스타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던 모습, 그리고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모습들이요. 이른 저녁 영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처음 전화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뭔가 말해보려고 했어요. 용기를 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병원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 끝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 씨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살짝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태호 씨라고 하셨나요?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제가 알 수 있는 게... 영순 씨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규정상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며 한층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단순한 거절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더 전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영순 씨가 다시 말을 붙이려 했지만 상대방이 먼저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짧게 뜸을 들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영순 씨는 첫 번째 전화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상대방이 남편의 이름을 들었을 때의 그 미묘한 반응, 놀라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슬픈 듯한 목소리. 단순히 업무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영순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냉장고에서 들려오는 낮은 웅웅거림과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그 여성은 남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규정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영순 씨는 수첩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화요일이라고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날 병원에 갔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여성과 직접 만나려 했던 걸까요? 남편이 혼자서 병원을 다니며 무언가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가족에게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영순 씨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던 그 순간. 그때는 갑작스러운 쓰러짐에 대한 사과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안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순 씨는 그것을 들어 손에 쥐었습니다. 안경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은 이 안경을 쓰고 마지막에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병원에서 건네받은 서류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였을까요? 그러나 그런 편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첩 속에 남겨진 작은 메모들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만이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안경을 다시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마지막까지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병원과 그 여성과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연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은 소리였지만 오늘은 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은 고요했지만 영순 씨의 마음은 점점 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다고 믿었던 남편. 그런데 정말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던 걸까요? 영순 씨는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에 적힌 바로 그날. 그 화요일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영순 씨는 탁자 위에 안경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에서 들었던 그 여성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미안함과 안타까움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미안하다는 말과 겹쳐져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영순 씨는 남편의 낡은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쳐보았습니다. 뒷표지를 넘기자 접혀있던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지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레 펼치니 남편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정리할 것들이 많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적힌 단어. 화요일. 그 글씨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단정하던 필체가 흔들려 있었지요. 종이에는 깊게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 볼펜 끝이 종이를 뚫을 듯 꾹꾹 눌러 쓴 흔적도 보였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리까지 그 한 장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한참 동안 그 메모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망설이고 또 고민했는지가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 했지요. 짧은 몇 줄의 글이었지만 그 글씨 속에는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지친 마음과 떨리는 손길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어느 밤 영순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거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곳에는 남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아내의 물음에 짧게 대답했지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그림자는 유난히 길고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보름 전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던 중 수진이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회사원은 되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보여. 그 순간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좋은 본보기가 못 되는구나. 그 뒤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만지작거리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신호였던 것이지요. 영순 씨는 수첩을 내려놓고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메모에 남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정리하려 했던 그날. 하지만 그는 끝내 그 화요일을 맞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순 씨는 다시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문장 아래 번진 잉크 자국이 보였습니다. 영순 씨는 가만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글을 쓰던 중 눈물이 떨어진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얇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람결에 낙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방에서는 잔잔한 숨소리, 수진이 방에서는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무거운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범한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순 씨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졌던 단서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전화번호, 회사 상담 안내지의 밑줄, 하모니 카페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 그리고 이 마지막 쪽지. 남편은 가족에게 털어놓는 대신 전문가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한 채 떠나버렸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미안하다는 말. 그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마음. 그러나 동시에 서운한 감정도 스쳤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대지 않았을까? 20해 동안 쌓아온 신뢰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방 안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기려 했던 그 이야기는 이제 들을 수 없지만 그 마음만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씨는 깊게 숨을 내쉬고 달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날짜 위에 조용히 원을 그렸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일 남편이 가려던 곳에 자신이 대신 가보자. 그의 마지막 발걸음을 따라가 보자. 남편이 전하지 못한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며 그 무게를 나누어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발자취. 그 길을 따라가면 아픔일까요? 위로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사랑만으로 충분하시겠습니까?